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테슬라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에 테슬라를 구매했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테슬라미라서 그런 거 아니냐, 테슬라가 하자가 많고 분량이 많다는데 너 테슬라 주주냐, 이런 뭐 삐뚤어진 생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완전히 인과관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 이게 언플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테슬라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때 테슬라가 언론사에 홍보를 하지 않는 그런 광고 정책을 가져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망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차가 아무리 좋던 말던 자동차 대중화 브랜드가 언론사의 광고비를 1도 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약간 선전포고 같은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언론사가 대중자동차 브랜드로 이제 되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고 대중자동차 브랜드가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거의 뭐 사형 선고급의 충격이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테슬라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리 머스크라고 해도 대중은 이제 개돼지기 때문에, 선동을 잘 당하기 때문에 언론사를 적으로 돌리면은 거의 회복이 불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예상 밖으로 이제 언론은 테슬라를 계속 까는데도 이거 잘 모르고 이제 테슬라를 구매한 사람들은 또 이제 테슬라를 극찬을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테슬라미여가지고 이제 테슬라를 구매한 게 아니라, 이제 별 생각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막 전기차 충전기가 생겨서 막 공짜 기름으로 충전을 하려고 테슬라를 샀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테슬람이 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대체 차가 얼마나 쩔길래 저러는 건가 싶기도 해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테슬라는 이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같은 걸로 고소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 입장에서 보면은 찬양을 하는 컨텐츠보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까는 컨텐츠가 무조건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K3가 개쩌는 이유, 이런 영상보다는 이번에 나온 K3를 사면은 인생을 조지는 이유, 이런 영상이 어그로가 더 잘 끌린다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 생리인데, 문제는 현기차나 독 3사가 이러한 비판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면은 이제 회사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무작정 비난하는 컨텐츠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머스크 형 얼굴로다가 막 장난치는 컨텐츠 그런 걸 해도 위험하지가 않은 거고, 예전에 어떤 자연말이라고 하시는 분은 레카 뒷광고를 하기 위해서 테슬라에 있지도 않은 하자를 만들어서 뭐 구라를 치는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도 테슬라 코리아로부터 소송을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언론사가 됐던 유튜버가 됐던, 테슬라가 좋든 나쁘든 테슬라를 깔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생각보다 이 테슬라가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는 거를 보고서, 아니 대체 차가 얼마나 좋으면 이런 걸 견뎌내지 싶어가지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일단 테슬라를 사게 된 이유의 첫 번째고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할 얘기가 이런 거가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사보니까 다른 차들이랑은 좀 넘사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말이 많아요. 이제 승차감이 개구리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제 국산차 서스펜션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좀 딱딱해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승차감, 그것도 구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태운 사람들은 일단 전부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승차감이 구리다는 게, 애초에 이제 제네시스급, 최소 이제 그랜저급 이상이랑 비교했을 때 좀 딸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 뭐 K5, 아반떼, 소나타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 테슬라가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가 공기역학이 정말 미쳤거든요, 진짜. 애초에 이게 차체도 낮은데 무게중심까지 낮아가지고 차 디자인을 되게 공기역학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설계해서, 이게 공기역학 지수가 무려 0.23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현재 아이오닉 5랑 모델3 롱레인지랑 배터리 용량 자체는 동일해도, 아이오닉은 이제 400km를 가고 테슬라가 500km가 넘는 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공기저항이 또 한몫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공기저항 덕분에 이제 이게 대략 시속 180km로 달려도 이게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 이렇게 빨리 달릴 필요가 없다고 해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낮은 공기저항 덕분에
전비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으로 1만원을 충전을 하게 되면은 400km도 못 갈 거를 테슬라는 이제 같은 1만원에 500km를 넘게 간다는 건데, 이게 비용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아이오닉을 까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이오닉이랑 모델 3는 용도 자체가 좀 달라요. 아이오닉은 약간 넓은 SUV로 이제 편하게 가족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반면에, 테슬라는 이제 좀 대가족이 타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리고 모델 3 롱레인지를 사는 게 이제 싸비득인 게, 이런 낮은 공기저항으로 인해서 그 배터리 충방전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만 km를 타는데 어떤 차는 완충을 한 30번을 해야 되고 어떤 차는 20번만 해도 된다면은, 당연히 완충 횟수가 20번인 게 배터리가 열화도 덜하고 더 쌩쌩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자동차 수명으로 이어진다는 게 되는데,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전기차가 나중에 배터리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핸드폰은 3년만 써도 배터리가 마탱이가 가던데 전기차도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아까 말한 내용이랑 연결이 되게 돼요. 보세요. 제 이제 폰 같은 경우는 100% 충전을 했을 때 방전하는 데까지 보통 한 16시간이 걸린다고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적어도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배터리 셀을 전부 다 충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제 차 모델 3 롱레인지는 이제 한 번 완충을 하게 되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560km라고 찍혀요. 이게 뭐 실제로는 공조장치도 쓰고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은 500km라고 치고 하루에 이제 50km씩 탄다고 했을 때, 배터리 셀이 완전히 이제 충방전이 되는 사이클이 대략 10일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핸드폰이랑 완전히 동일하다면 이제 30년 정도를 쓸 수 있다는 뜻이고, 핸드폰이 이제 1000번 정도 충방전을 하면은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자동차도 똑같다고 봤을 때 모델 3 롱레인지가 이제 한 번 완충할 때 이제 500km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50만 km를 탈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이제 핸드폰이랑 이 전기차랑 배터리가 다르고 이거보다는 좀 적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보통 한 20만에서 30만 km 타고 바꾸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수명도 이게 내연기관 차보다 더 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뭐 굉장히 많이 탄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머스크도 이제 160만 km를 갈 수가 있는 그런 차를 만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뻥이 아닌 원리가, 이런 원리로 이제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이제 충방전 횟수까지 늘리게 된다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부품 수가 워낙 적고 엔진도 없고 하고,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제가 플랜트에서 일을 봐서 아는데, 보통 플랜트 쪽에서 사용되는 모터는 진짜 엄청나게 그 수명이 긴 편이거든요. 모터는 원래 수명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전기차, 그 중에서도 이제 배터리 용량이 크고 이제 공기저항이 낮은 차량이 개싸비득이라는 계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차량 수명만 이제 금전적인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소모품도 이게 마찬가지인 게, 이 차는 이제 회생제동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의 안 쓰게 되는데, 브레이크 패드 교체도 필요가 없고, 이제 엔진오일 같은 이제 내연기관에 소모품이 거의 교체가 필요 없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죠. 거기다가 공영주차장도 반값에다가 고속도로 톨비도 반값, 그리고 만원만 충전하면 이제 500km까지 갈 수 있는 이제 미친 경제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500km당 거의 내연기관보다 3-4만원 정도가 이득인 거고, 20만 km를 탔을 때는 계산상 최대 한 1600만원까지 휘발유 차량보다 이득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저는 이걸 한 30만 km까지 탈 생각을 하면서 배터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 타면은 소나타를 산 거보다 이 차를 산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이득 위에도 이제 차량 성능이 되게 미쳤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차량 성능이 얼마나 미쳤냐면은, 이제 제로백 성능이 와우씨,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밟으면은 미친듯이 튀어나가요. 그냥 지금 제로백도 아니고 달리다가 밟은 건데도 이 정도인데, 이게 유튜브에서 그 뭐지?
테슬라 제로백, 테슬라 가속 성능 이런 거 검색해보면은 진짜 뭐 이거는 법적으로 막아야 되는 정도의 가속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말이 많은데, 진짜 이거는 타보면은 정말 너무 빠르고 예민해가지고 완전 진짜 신세계를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약간 가속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시 오토파일럿 킬게요. 오토파일럿이 편해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이 가속이 되게 좋은데,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 차가 455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말 455마리가 끌어당기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455마력 정도면은 솔직히 와 진짜 보통 일반적인 국산 세단 같은 경우 이제 소나타 정도 하면 대략 200마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제로백도 이제 4.4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 재원으로 비교해보면 이제 포르쉐 중에 포르쉐 카이엔 그거랑 되게 재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앞에 외관도 약간 포르쉐를 좀 닮은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초반에 가속이 정말로 미쳤기 때문에 제로 투 60km 정도까지는 이제 사실 포르쉐도 이기고 람보르기니랑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완전 초반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BMW M4를 타도 느끼기 힘든 정도의 진짜 펀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게 가속이 빨라서 뭐가 좋냐, 재미있어서 뭐가 좋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차를 타게 되면은 가속도 빠르고 반응도 빠르기 때문에 차 앞으로 이제 끼어드는 게 되게 쉬워지고, 진짜 급할 때 막 팔치기 하는 것까지 쉬워지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엑셀을 이제 밟았을 때 팍 하고 나가는 느낌 자체가 진짜 차가 가볍고 되게 빠릿빠릿해가지고, 막 칼치기 같은 걸 안 하고 막 끼어들기를 안 해도 그냥 운전을 하는 그 재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편하게 가려고 오토파일럿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근데 진짜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이 차를 운영해봐야 느낄 수 있고, 보통 우리가 시승차를 시승했을 때는 이게 어떠냐면은 그 가속 모드가 보통 컴포트 모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승차로는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가 힘들고, 실제로 이 차를 타보면은 그냥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보통 평소에 막 포르쉐를 끌고 다니고, 뭐 BMW로 따지면 M4급, 아우디로 따지면 R8 정도 되는 급을 이제 타고 다녔었던 분들은 사실 아우디 R8을 탔던 분도 이게 가속이 조금 더 빠른 것 같다 느낌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봐서는, 그렇게 슈퍼카나 비싼 차를 탔던 분이 아닌 일반적인 국산 세단, 뭐 한 소나타, 뭐 K5급 이 정도를 탔던 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진짜 완전 신세계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뭐 승차감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오토파일럿 같은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도 미쳤고, 거기에다가 펀드라이빙이나 이런 가속, 재원, 공기역학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이 차를 사기 전까지는 이 정도는까지는 몰랐는데, 이 차를 사고 나니까 앞으로는 진짜 다시는 이제 테슬라 말고는 다른 차는 못 살 것 같거든요. 진짜 앞으로 테슬라 더 좋은 차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 제가 10년 동안 이걸 30만 킬로미터 못하겠지? 한 15년 동안 30만 킬로미터 탔어. 그때 이제 또 차를 바꾸려고 하면은 내연기관은 절대 못할 것 같고,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제가 내연기관 타봤는데 디젤차 타봤거든요. 근데 와 진짜 무슨 경운기? 약간 탈곡기? 이런 거 타는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밟아도 너무 답답하고 차가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몰라서 안 먹고도 살 수가 있는데, 한번 막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계속 막 생각나고 그거 막 먹고 싶어지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테슬라를 한 번도 안 타봤으면은 그냥 모르고 살 수 있죠. 그냥 내연기관 차, 원래 차는 이런가 보다 하고 살 수 있는데, 이게 한번 타보면은 정말 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거를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굉장히 추천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를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다른 대형 유튜버님 만나서 아이오닉 5를 타봤는데,
아이오닉 5가 좀 편해요. 편하긴 한데 이제 이런 펀 드라이빙이나 이런 제가 이제 차를 고르는 기준에서는 확실히 안 맞는다는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무조건 테슬라를 탈 것 같아요.